오늘 이야기는 미국 뉴멕시코주 알버커키 경찰서에서 접수된 한 중년 여성의 실종 신고로 시작됩니다. 저는 수잔이라는 사람입니다. 제 남편이 실종됐습니다. 지금 3시간 정도 연락 두절인데요. 제가 집을 둘러보니까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수를 쓴 어떤 그런 정황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일단 폰을 집에 두고 갔고요. 차들도 그렇고 자전거도 다 차고에 있는 걸로 봐서는 일단 걸어서 도보로 밖을 나선 것 같아요. 제가 11시에 병원 진료 때문에 밖에 있었고 정오에 제가 집에 오니까 이 사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집에 두고 간 핸드폰은 꺼져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이 항상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걸 생각하면 뭔가 의도적인 것 같아요. 혹시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공군 장교 출신이라서 의식이 굉장히 또렷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투스타 출신 60대 공군 소장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 접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종된 공군 소장은 미국 항공우주기술과 국방연구 분야 최고위급 관리 책임자였던 윌리엄 맥카슬랜드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맥카슬랜드 장군의 실종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은 술렁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약 10개월 사이에 미국 최고의 우주항공기술 과학자들과 관련 인물들 11명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건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사건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3번의 사건은 패턴을 만듭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 비슷한 패턴의 사건이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을 두고 11건이나 일어난다는 건 음모론의 영역을 벗어나서 합리적인 의심의 영역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왜 저명한 천재 과학자들이 제거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배후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 것일까? 오늘은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묘하게 사라지고 있는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가설에 대해서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윌리엄 맥카슬랜드 장군의 케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윌리엄 장군은 미국 항공우주랑 국방연구 쪽 최고위급 관리자였습니다. 일단 이 양반 아버지가 공군 조종사였거든요. 집안이 군인 출신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비행사고로 돌아가셔요. 그렇게 자라난 윌리엄은 1979년에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해서 천문공학 학위를 따고 MIT에서 석사 과정을 밟는데 같이 과정을 밟았던 동기들보다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헤르츠 재단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석사 과정을 이수한 수재입니다. 그리고 석사 과정 다음에 바로 LA에 있는 특수 프로젝트 팀에 투입됩니다. 자, 여러분들, 미 공군 특수 프로젝트 팀은요, 대외적으로는 인공위성 관련, 그러니까 망원경이나 광학기술, 아니면은 우주 쓰레기 감시, 기상 관측 같은 그런 우리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업무를 본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우주를 활용하는 모든 군사활동, 그러니까 우주에서 지상에 있는 적을 식별하고 감시하거나 아니면은 우주에서 지상의 적을 타격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락히드 마틴 같은 보잉 같은 그런 민간 방산업체랑 계약을 맺고 우주 무기 체계나 방어 체계 개발을 조율하는 미국 정부 우주 프로그램 중심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양반이 커리어 초부터 미국 과학이나 방산 관련 분야 가장 깊숙한 영역 근처에서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동시에 MIT에 돌아가서 박사 학위 과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사 과정 때 교수님이 예전에 아폴로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컴퓨터를 직접 설계했던 이 분야 전설 리처드 배튼 교수였습니다. 자, 배튼 교수 지도하에 박사 학위를 딴 다음에 바로 특수 프로젝트국 부국장으로 LA에 복귀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요, 이제는 첨단 우주 감시국, 그러니까 미국 국방 시스템 1급 비밀을 주관하는 거기에 가깝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부터 윌리엄은 우주에서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스파이 위성 개발에 참여하고 약 30년 동안 미국 우주 관련 특수부처 관리자로 실무부서에서 직접 특수 프로젝트 나사를 조이다가 2000년에는 우주 기반 레이저 프로젝트 사무국 책임자가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주에서 적을 감시하고 유사시에 목표물을 레이저로 타격하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바로 2009년쯤에 미국 국방장관실 특수 프로그램 책임자로 펜타곤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윌리엄 장군의 커리어가 굉장히 흥미로워져요. 왜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부 군사 정보도 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티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급 비밀을 아는 사람들도 여러 갈기갈기로 갈라진 파편의 정보만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윌리엄은 이런 모든 조각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2011년까지 근무를 하다가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 때 마지막 발령을 받습니다. 오하이오주에 있는 라이트 패터슨 에어포스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공군 연구소입니다. 여기에 총지휘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서 발령은요, 여러분들 보통 발령이 아니에요. 왜냐? 자, 여기 오하이오 공군기지가 유명한 걸로 뭐냐면은 평범한 작전기지나 연구기지가 아니고 루머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소문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UFO 연구 같은 그야말로 소문만 무성한 기밀 연구를 한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여기 사령관을 맡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외계 생명체, 외계인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정말 저거 또 말도 안 되는 음모론 이야기를 하고 있네 하면서 그냥 영상을 끄고 싶으실 수도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는요, 음모론이냐 아니냐 그 경계선이 너무 가늘어졌어요. 음모론이라고 믿었던 게 사실로 드러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냥 비정상적인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즉시 음모론 이름표 붙인다고 해서 내가 지구 최강 똑똑이가 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냥 흘러듣지 마시고 계속 이야기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지금 진지하게 외계인의 존재나 외계인이 버린 우주선을 회수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썰이 관심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2023년에 전직 군 관계자들이 미확인 현상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청문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군 관계자가 아니고 예비역 공군 정보장교, 해군 지휘관, 해군 전투기 조종사 이런 식으로 실제로 실무 쪽에서 유의미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세 사람이 청문회에 나온 거예요. 미국 정부는 수십 년 동안 비인간 비행체를 회수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외계 기술을 인간의 기술로 모방하고 구현할 수 있게 역으로 짜맞춰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라고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미확인 비행물체가 또렷하게 보이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대중에게 공개가 됐었는데, 정부도 이 영상이 조작이거나 꾸며낸 영상이 아니고 실제 작전이나 훈련 중에 확보된 영상이라고 컨펌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부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명을 했냐면, 미확인 이상 현상이나 비행 물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외계 생명체나 기술을 은폐하거나 역설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라고 정부에서는 일단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요, 미확인 이상 현상이 그냥 뜬구름 잡는 개소리의 영역을 넘어서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의 영역이지 존재 유무의 영역은 이미 클리어가 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윌리엄 장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금기시되는 영역, 미확인 비행물체라든지 미확인 특수 현상, 그런 것들까지 총괄한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14년에 은퇴를 한 뒤에 뉴멕시코 알버커키에 터를 잡고 민간 방산업체나 우주나 최첨단 무기 산업에 대한 기술 자문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진짜로 농담처럼 여겼던 일이 일어나요. 2026년 2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현재 UFO 관련 파일을 공개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합니다. 야, 형이야, 야, 너네들 외계인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냐? 야, 안 그래도 내가 조만간에 UFO 관련된 연구 자료를 공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쫄대 파일로 이쁘게 파일 만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Okay? Let me tell you this, right? I'm putting together, okay, big beautiful file about the UFO, okay?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심각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가벼운 어조로 이게 국민적인 관심 사항이니까 내가 이거를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은 이제 뒤에 대변인 얼굴 보면은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였을까?
그 발표가 있고 약 8일이 지난 2월 27일 미확인 이상 현상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핵심 정보를 알고 있는 윌리엄 장군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그 발표가 있고 약 8일 후에 지금까지 미국의 1급 프로젝트를 도맡아서 진행하던 외계인 관련이든 뭐든 간에 모든 우주 관련 프로젝트, 기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핵심 정보를 알고 있었던 윌리엄 장군이 실종이 된 거예요. 사건 접수 이후에 경찰이 즉시 수사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수상하고 이상한 정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안경 없이 생활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안경을 집에 두고 나갔고 위치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폰이나 애플워치 같은 그런 기기들은 전부 다 집에 두고 사라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임관 사진에도 안경을 낄 정도로 안경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도수가 있는 안경을 집에 놔두고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은요, 총기 소지가 가능하고 합법적으로 휴대가 가능하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이 사람이 밖에 나갈 때 389경 권총하고 등서 하나는 챙겨가지고 나간 정황이 밝혀져요.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이 등산을 가는 어떤 그런 제스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권총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르니까 호신용으로 들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위치 추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등산을 가냐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등산 갈 때도 항상 안경을 쓰고 간 게 바로 윌리엄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떠한 특정 목적이나 위협에 대비한 외출임을 시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집을 비운 지 단 1시간 만에 자택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한 건요, 아내가 집을 비우고 난 다음에 윌리엄 장군 집에 전기 기사인가 배관공인가 그 집 관리를 도와주는 분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쁘게 자기 일을 보고 있었겠죠. 그런 사이에 윌리엄 장군이 사라진 거예요.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설이 어떤 가설이 있냐면은 오랜 시간 윌리엄 장군이 잠적을 준비했던 것이나 아니면은 오랜 시간 장군의 자취를 감추기 위한 어떤 조직이 빠르게 지금까지 만들어 온 작전을 실행했다는 그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분이 60대지만 장군 출신입니다. 미국에는 전투병과만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원분들도 훈련을 하거든요. 운동도 주기적으로 한 분이기 때문에 누가 담그러 들어왔으면은 그거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어떤 뭐 물건이 깨진다든지 혈흔이 남아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건이 미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막 지역, 그러니까 뉴멕시코가 완전 진짜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사막 지역인 주변 일대를 드론까지 동원해가지고 샅샅이 뒤지고 지역 연방수사국이 현장 수사까지 뛰어들었어요. FBI가. 그래서 장군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일대 있죠. 700가구 탐문 수사하면서 가정집 카메라를 전부 다 조사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금의 단서나 목격자나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수사는 좌초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장군의 실종은요, 그저 여러 퍼즐 조각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2025년 6월 22일 모니카 레자라는 60세 여성이 LA 북부 산악 지역에서 일행 2명과 같이 등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행이 가고 있었고 뒤에 몇 미터 뒤에서 쳐져서 따라 내려오고 있던 모니카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모니카가 사라진 다음에 일행들이 즉시 주변을 수색하고 이름도 소리쳐보고 했는데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곧이어서 구조대 헬기, 탐지견, 뭐 드론까지 동원해가지고 몇 주 동안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유의미한 흔적도 찾지 못하고 심지어 발자국도 못 찾았어요. 발자국도 못 찾았습니다. 이 사실이 대중한테 알려지니까 모니카가 사라졌던 샌 게이브리얼 산맥 지역을 다루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이 실종 관련해서 언론에 공개된 정보가 뭔가 석연찮다고 느껴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포럼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그냥 뭐 저처럼 방구석 전문가 사칭 회원들이 아니고 이전에 이 지역에서 구조원으로 일했거나 아니면 이 지역 산세를 뒷마당처럼 혼이 꿰뚫고 있는 산악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줍잖은 가설을 제기를 하면은 알아서 걸러질 정도로 전문적인 회원들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언론이 공개한 몇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포럼 회원들이 타임라인과 상황을 재구성했어요. 자, 세 사람이 아침 6시에 다 같이 카풀을 해가지고 한 차로 등산로 입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6시 30분쯤에 등산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회원들이 그 위치까지 이 정도 페이스면은 여기쯤이겠다. 이 정도 페이스면은 여기 이 지점에 도달했겠다. 그걸 이제 계산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시 15분쯤에 정상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실제 그 일행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모니카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하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산 중에 9시 2분쯤에 다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능선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모니카가 살짝 뒤쳐졌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 가파르게 우회전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회전을 하기 전에 일행이 뒤에 있는 모니카한테 여기 우회전 구간 있어요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뒤를 돌았습니다. 근데 경찰 진술에는 일행이 뒤를 돌아봤을 때 모니카가 한 9m 정도 떨어져서 걸어오고 있었다고 했고, 일행이 우회전 커브를 딱 돌고 한 45m 정도를 계속 내려가는데 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모니카가 더 이상 못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회전했던 그거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모니카 이름을 즉시 큰 소리로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호회 회원들이 시간이나 도보나 이 사람들 나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이쯤 됐으면 이 지점이겠다 하는 거를 보고 맵을 보고 반경 몇 미터를 이렇게 재본 거예요. 동선이나 시간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일행이 소리를 쳤고 모니카가 자기가 발견되고 싶은 어떤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여전히 소리를 듣고 구조 요청이나 길을 찾아왔을 그런 반경이었을 건데 이거를 못 들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니카는 여러 번 이 산을 오르내린 적이 있어가지고 산세에 익숙한데, 그리고 더군다나 밝은 백주 대낮에 이거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자, 실종 접수 2시간 만에 헬리콥터를 동원한 그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열 센서 카메라로 싹 다 뒤졌어요. 그래서 딱 하나 찾았어요. 한번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은 사라진 모니카가 아니라 곰이었어요. 곰. 유사한 어떤 그런 흔적도 못 찾는 거니까 결국에는 LA 카운티 수색구조대, 샌디에고, 벤츄라, 리버사이드 지역 항공구조대, 정예 수색팀까지 총동원되어 가지고 수색을 진행한다는 그런 소식이 미국 전역에 쫙 퍼집니다. 그런데 그 보도 이후에 갑자기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는 듯 완전히 미디어 관심 밖으로 벗어납니다. 완전히 관심 밖에서 벗어나요. 그런데 이 사건이 윌리엄 장군 실종에 대한 퍼즐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 모니카는요, 윌리엄 장군이 펜타곤 특수 프로젝트 국장으로 있을 때 윌리엄 장군의 지휘를 따르는 직속 부하 수석 연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수석 연구원 중 한 명이 아니고 천문학적 가치가 있는 로켓 엔진에 사용되는 초합금 만달로이를 발명한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문과라 가지고 제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조금 캄다운 해주시고요. 자, 설명을 드리면은 초합금 만달로이가 뭐냐면 이거는요, 강력한 금속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현대 항공 우주나 국방 기술 컨셉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같은 물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 항공기 엔진이나 로켓은요, 고온에 못 견디고 녹아버린답니다. 그래서 철이 녹지 않게 엄청나게 복잡한 냉각 시스템을 삥삥 감는답니다. 그런데 만달로이는요, 기존 합금보다 훨씬 높은 온도를 견뎌낸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냉각 시스템을 강제로 엄청나게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엔진 무게가 가벼워지고 더 빠르고 강력하게 돌려도 강도를 유지하니까 초음속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물질이랍니다. 그리고 이게 더 미친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 정부가 골치가 아팠던 게 뭐냐면은 첨단 무기를 제조를 하려면은 히토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특수 금속들을 써야 되는데 이 히토류를 하필이면은 가장 미국이랑 다이다이를 깨고 있는 경쟁국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달로이는요, 레늄이나 니켈 같은, 그러니까 미국이랑 사이가 좋은 나라에서 채굴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미국 내에서 채굴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히토류를 담보로 쇼부를 보려고 해도 미국이 자체적으로 최첨단 무기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 독립을 시켜주는 그야말로 미국 국방력에 있어서 핵심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기묘한 사실이 뭐냐면은 이 만달로이라는 물질 성질이 지금까지 목격된 미확인 물체들처럼 이음새도 없고 열 발생이 거의 없고 물리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외계 물질이 가진 속성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만약에 인간이 이거를 따라 하려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으로는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금속을 갖다가 인공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물질을 재창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간의 기술로 만든 금속 중에 그런 미확인 물체가 보이는 특징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에 가장 근접한 물질이 바로 만달로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인간이 외계인 흉내를 내려면 외계인 우주선 흉내를 내려면 필요한 물질이 바로 만달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고차원적인 물질이니까. 그래서 내부 고발자들이 정부가 외계 비행체 잔해를 회수해서 분석하고 역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들 때 그때마다 등장하는 물질이 바로 만달로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그런 핵심 물질 특허를 가지고 있던 모니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모니카의 상관이 바로 윌리엄 장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묘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니카가 실종된 지 4일 후에 한참 떨어진 뉴멕시코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자, 실종 인물은요, 멜리사 카시아스라는 53세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종 장소를 알게 된다면요, 여러분도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실종 장소는 뉴멕시코에 있는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 부근이었습니다. 자, 왜 이게 소름 끼치냐면 이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가 어디냐면은 뭘 하는 데냐면은 인류 최초의 핵무기가 개발된 맨하튼 프로젝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국가안보 첨단과학기지라 가지고 외부에서 봤을 때 정말 베일에 쌓여있는 폐쇄적인 연구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멜리사 카시아스는 이 연구소의 행정비서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서급 인원이면 이전 두 사람처럼 뭐 국가 기밀이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기밀 시설의 행정비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이즈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단 이 기밀 시설 행정비서급 직책은요, 고위 인사들 일정이나 명단이나 서류들이 어디에 보관되고 누구한테서 결제를 받는지 완전히 꿰뚫고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고위급 관계자들한테 날라오는 이메일이나 문서를 먼저 읽어보고 분류하고 처리합니다. 결정적으로 비서 업무상 고위급 관계자들이 공식적인 자리나 회의에서 나누는 대화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커피 한 잔 때리면서 대화를 나눌 때 오고 가는 기밀까지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정비서인 멜리사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데 이 실종 사건도 석연찮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실종 접수를 한 건 멜리사와 함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 의한 신고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요, 여러분들 실종 당일에 같이 아침밥을 먹고 같이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1급 보안 검색을 통과하려면 당연히 배지가 있어야죠. 배지가 있어야 되는데 실종되기 바로 전에 남편한테 배지를 까먹고 안 들고 왔다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연구소를 떠났어요. 실종된 후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서 와이프의 소지품을 살펴보는데 지갑이랑 차키랑 휴대폰 여러 대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수상하게도 이 모든 폰들이 공장 초기화 상태로 깔끔하게 세탁이 되어서 기존 데이터가 완전히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멜리사가 현재까지도 아무런 단서 없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다가 그때 제 채널에 업로드한 여러 영상들이 줄줄이 수익 창출 금지가 돼서 방송을 망설였던 그런 사건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보스턴 외곽에 있는 아파트 건물 입구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탕탕탕. 급히 병원으로 후송된 이 남자는 다음날 아침 숨을 멈추게 됩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누노라는 남성인데 포르투갈 출신
천재 물리학자입니다. 자, 이 양반이 포르투갈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임페리얼 컬리지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따는데 당시 플라즈마 관련 논문으로 이쪽 계통에서 상당히 촉망받는 유망주로 알려진 다음에 2016년에는 MIT 공대 교수로 젊은 나이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커리어를 쌓아갑니다. 그런데 누노 교수가 특별한 인재였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양반 주특기가 핵융합입니다. 핵융합. 자, 상업용 핵융합 발전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자, 핵융합 발전은요, 화석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고 무한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이 분야에는요, 지금 한국이 선두주자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핵융합 발전이 정말 치트키인 이유가 뭐냐면 연료를 바닷물에서 추출하는 중수소랑 지천에 널려있는 리튬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고갈 위험 없이 무한의 원료로 발전기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탄소 배출도 없습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처럼 방사성 폐기물이나 이런 게 나오냐, 위험 물질이 나오냐? 아니랍니다. 왜냐면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은요, 핵 분열 방식이기 때문에 개념이 다릅니다. 이거는 핵 융합 방식이죠. 그래서 폐기물 걱정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에너지 혁명을 미국 쪽에서 설계하고 추진한 건 바로 누노 박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AI 회사들이 이거 상용화를 앞당기려고 초거대 자본을 투자하면서 투자 유치가 진행 중입니다. 이거를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게 지금은 이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들이붓는 에너지에 비해서 출력량이 net value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본전이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상용화 단계는 아닌데 그거를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그 기술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거대 회사들이 엄청난 양의 돈을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6년 초에 핵융합 기술을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핵융합 핵심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누노 박사가 공개 바로 직전에 갑자기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노 박사를 제거한 놈이 바로 이 클라우디오 발렌테라는 남자였습니다. 자, 클라우디오는요, 사실 누노 박사랑 같이 포르투갈 학부 과정에 있을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30년 지기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누노 박사는 이제 MIT에서 최연소 기록 전부 다 갈아치우면서 승승장구할 때, 클라우디오는 비슷한 영역인 플라즈마 계열에서 연구를 오랜 기간 해왔지만 별다른 두각을 못 내고 연구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클라우디오는 브라운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플라즈마 연구에 참여하던 중에 갑자기 연구센터에서 바바바바바바바박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학생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었습니다.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클라우디오가 즉시 도주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도주 2일차에 12월 15일에 보스턴으로 이동한 다음에 누노 박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는 박사를 해친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누구도 왜 클라우디오가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는지 동기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 누노 박사를 제거한 후에 도주하던 클라우디오가 스스로 인생 조기 퇴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클라우디오의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클라우디오의 폰에서 누노가 내 아이디어를 훔쳤다라는 영상이 발견되면서 수사팀은 원한에 의한 범죄라고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석연찮은 점이 가득합니다. 자, 조사에 의하면 클라우디오가 브라운 대학이랑 MIT 핵심 연구 자료를 탈취하려는 듯한,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의 지령을 받고 움직인 듯한 정황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라우디오가 이미 죽은 이후기 때문에 미국이 무한한 그런 에너지원을 손에 넣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해외 정보국의 지령은 아니었는지, 아니면은 클라우디오의 단독 범행이었는지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고, 그것도 아니라면 화석 연료 패권 국가들과 화석 연료를 파는 기업들이 밥그릇을 뺏기기 전에 조용히 누노 박사를 작업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정황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이외에도 자택 인근에서 원인 불명으로 사망한 나사 소속의 추진체 및 신소재 전문가 에이미 에스크리치, 그리고 자택에서 원인 불명으로 사망한 나사 출신
제트 엔진 추진연구소 선임 엔지니어 프랭크 마이왈드, 그리고 마이클 힉스, 그리고 자택에서 원인불명으로 사망한 UFO 추적 기술 전문가 칼 그릴메어, 갑작스럽게 사망한 에너지 물리학 전문가 알베르터 레토까지 약 10개월 사이에 외계인 관련 프로젝트, 신소재 관련, 핵융합 같은 국가 최고 기밀 군사 프로젝트를 총괄했거나 깊이 참여했던 인물들이 영문도 모르게 사라지거나 제거되고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자, 현재 미국에서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 이 가설들을 제가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황당할 수도 있어요. 황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미국인들이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가설들이고 제가 그걸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지구 멸망급 운석 충돌 가설입니다. 현재 나사와 미국 정부 고위층이 머지않은 미래에 지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소행성이 궤도에 있다고 지금 미국 넷상에서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미국 정부는 이거에 대한 파악이 끝났지만 전 세계적인 패닉을 막기 위해서 이걸 은폐하고 있다는 가설이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리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2017년도 논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게 첫 번째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걸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운석이 오고 있고 지금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지구의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초엘리트들만 긁어 모아서 지구를 탈출하거나 거대한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극한의 조건을 견디는 몬달로의 함선이나 지하에서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무한의 에너지, 핵융합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가설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설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대판 노아의 방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강제로 차출이 된 게 아니냐라는 가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제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자, 정치적인 제거. 아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외계인 관련 문서를 공개할 거라고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발언 전후로 계속해서 관련 인물들이 제거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왜 이 어마어마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하는지 이 미국에서 떠돌고 있는 그런 분석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거를 공개를 했을 때 일단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트럼프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가 항상 해온 말이 뭐냐면은 Drain the swamp, okay? Deep State를 몰아내자, 이런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Deep State,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그런 정치 권력이 아닌 사회 곳곳에서 엄청난 재력과 힘과 권력을 가진 그림자 세력들이 정치인들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 그래서 아예 이 사람들과 엮인 사람 말고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미국을 이끌어야 한다는 그 어젠다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국가기밀로 여겨지는 외계 생물체 연구나 자기 임기 내에 핵융합 에너지, 무한의 에너지 상용화를 위해서 대중한테 자기가 직접 계획을 공개하게 되면은 기존의 정보기관 CIA나 뭐 펜타곤에 숨겨져 있는, 심어져 있는 그런 그 딥스테이트 세력, 그리고 기존의 화석 에너지 회사들 상대로 나는 맞서고 있다. 진짜로 미국 정부 곳곳에 각 부처에 뿌리 내려 있는 이 세력이 숨기려 한 어떤 그런 정보를 내가 공개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있는 대통령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내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에 자기 이름을 굉장히 굵은 글씨로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잖아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딥스테이트 세력이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입을 털지 못하도록,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기술자들을 제거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기술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해도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실무자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딥스테이트에서 이 사람들을 제거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설이 있다는 거예요. 제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그 가설이랑 대척점에 있는 가설이 있어요. 대척점에 있는 가설.
이미 미국에서 그런 기술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 확보가 된 상황인데 적대국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걸 우려해서 미국 정부가 오히려 선수를 치고 그들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가설도 있는 거예요. 무섭죠, 진짜? 예, 진짜 무시무시한 그런 가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봤잖아요. 앱스틴 파일 공개된 걸 우리가 봤잖아요. 전부 다 검은색으로 줄쳐져 있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외계 생물이나 외계 기술에 대한 자료도 이거를 공개를 한다고 해도 또 이거 진짜로 중요한 내용들은 전부 다 세탁을 깔끔하게 돌린 다음에 알맹이 없는 내용을 공개한다면은 만약에 이런 핵심 인물들이 반박을 하고 나서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입을 막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정반대되는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중국이랑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실종이나 제거 형태로 작업을 친 다음에 적국으로 빼돌렸다라는 가설, 그거를 비롯해서 진짜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온라인에서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작업을 정부가 한 것인지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 행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세력들이 진짜 마음만 먹으면은 누구든지 쉽게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에 현재 미국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사건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세 번의 유사한 사건은 패턴을 만듭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을 두고 11건이 일어났다는 건 음모론을 떠나 합리적인 의심의 영역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름 끼치는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현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인지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